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서로 인사 한 번씩 하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고 오늘 이제 벌써 두 번째, 벌써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벌써 화요일입니다. 그쵸? 어제는 그러니까 어제는 주요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면 오늘 이슈하고 체크리스트를 좀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990번님, 네, 반갑습니다. 남재훈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뭔가 좀 색다르죠, 여러분들? 제가 간만에 안경을 벗고 렌즈를 착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안경을 벗고 한풀 더 가까이 가까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겠고요. 자, 한번 빠르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준비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 건데 혹시나 제가 영상이 못 보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에 또 개인 채널에 영상이 업로드가 되니까 그거 한번 활용해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제 개인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셔야겠죠. 요즘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파이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에 제가 또 따로 컨텐츠 올려드리니까 와서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제 개인 유튜브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자고 말씀드리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떡합니까? 왜냐면 출근길 주식에서 못다한 내용들 또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또 따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소식들, 이슈들, 일정들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치를 좀 먼저 봐야겠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제가 미증시를 보고 있잖아요. 그쵸? 어제도 장 시작 전에 계속 좀 지수를 계속 체크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혹시 뭐 이슈가 있을까?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엔비디아에 대한 속보가 나왔었기 때문에 혹시나 미국 증시에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장 전에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쵸? 프리마켓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좀 그랬어요. 엔비디아가 프리마켓에서 좀 강하게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에서도 강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좀 변동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피미지맵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굿, 그쵸? 애플도 괜찮았습니다. 아마존도 좋았어요. 테슬라 매우 좋죠. 구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쵸? 메타도 좋았어요. 자,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프리마켓에서 되게 안 좋았다가 결국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미증시는 우리가 어떤 걱정거리가 좀 없을 것이다. 물론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이게 뭐 단기적인 악재가 아니고 뭐 중장기적으로 가는 악재라고 한다면 이제 미증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에서는 굳이 미증시를 우리가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괜찮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어쩌면 정부 정책적인 이런 것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도 괜찮았어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뭐다? FOMC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조업 지수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전체 제조업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어요. 예상치는 3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8.7%, 8.7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 제조업 수요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감을 했다. 라고 이제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더 과하게 반응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제조업 수요가 심각하게 급감했다? 경기 침체가 막 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지난달 11.9에서 한 달 만에 좀 급격히 반전했던 부분들이라 좀 많이 떨어진 내용들이라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진진이님, 남재훈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님, 봄바람님, 김상리님, 이경혜님, 다누리님, 라인님,
네, 안나왈님, 한나왈님인가요? 안나왈님, 그리고 박상옥님, 제우스님, 니니님, 마리텔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한번 또 이어서 해볼게요. 일단은 중요한 건 제조업 지수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이고, 이게 뭐 트럼프 관세 정책이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보시다시피 미증시는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주에 FOMC 결정이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 반이죠. 3시죠. 그리고 나서 3시 반에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이 있을 건데 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국 뉴욕 증시는 미국 증시는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어요. 다우진스 같은 경우도 전략 후강의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도 사상 처음으로 6,600선. 진짜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나스닥도 역대 최고 흐름을 좀 보여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도 네 번째로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머스크 CEO가 1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을 했다. 장중 매수로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호재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물론 뉴욕 유가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혀 완화가 되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유럽 쪽으로 드론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드론이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정유 시설에 어떤 공격을 감행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올라왔던 부분들이고요. 아까 구글 말씀드렸잖아요. 알파벳. 제미나이 여러분들 써보셨어요? 제가 제미나이 그 최근에 AI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준 그 AI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제미나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는데 제미나이 성능에 대해서 정말 굉장합니다. 물론 이제 유료기 때문에 영상에 대해서 유료기 때문에 저는 써본 적은 없었고 보기만 했었는데 어쨌든 호평이 좀 이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AI 산업 관련해 가지고 이 제미나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수님. 빨리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벌써 8분인가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 기업은 이렇게 기술주들 중심으로 강세가 나왔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에 대한 약세가 나왔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슈 체크 포인트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자, 바로 첫 번째입니다. 중국의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추가 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좀 아실 건데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볼 필요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어제죠. 예비조사 결과에서 이제 미국 대기업 엔비디아의 어떤 중국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디테일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근데 물론 이제 자세한 사항들, 그러니까 간략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안 했어요. 어떤 것을 위반을 했고 독점금지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뭐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특성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뭐 자세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근데 보시면 중국이 지난 12월 엔비디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착수를 했었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중국 칩 부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대중 제재를 했잖아요. 대중 제재에 대한 어떤 보복 의지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번 발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마드리드에서 무역회담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독점금지법에 따르면 기업이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전년도 그 연간 매출의 1%에서 10% 정도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과 금액이 연매출, 지난해 연매출의 1%에서 10%가 벌금으로 부과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결국 이 조치가 왜 나왔냐면 맞습니다. 제우스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엔비디아 걱정, 연예인 걱정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 보복 혹은 독점 제재들, 혹은 대중 제재, 어떤 그 제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안해 왔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계속 안 좋은 이야기들 했었고 백도어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좀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협상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어떤 기싸움 줄다리기 이 정도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해결이 되고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대중 제재에 대한 부분들, 대미 제재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 완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독점한다라고 해서 못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무시하고 과시하고 멸시하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 발전 빠르게 진행이 되어 오긴 하고 있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은 엔비디아의 어떤 독점 체제를 크게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H200 같은 경우도 계속 중국 쪽 향 그 반도체 칩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중국의 어떤 이런 보복 조치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투정 부리는 거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미중 무역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부터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어떤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분석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최근 좀 조정을 좀 겪었습니다만 AI 관련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과의 갈등이 심하면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좀 감소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다른 기술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모두 다 포함되는 부분들이니까 비단 엔비디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 참고로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틱톡 매각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결국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항상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 하면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가장 먼저 뭐가 언급되죠? 그렇죠. SK하이닉스 대장주죠 대장주. 그렇죠. 근데 SK하이닉스 말고 이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대장주들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삼성전자. 요즘 삼성전자가 우호적 환경이 너무나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디램,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테슬라발 수주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애플 그쵸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지수를 견조하게 받쳐주고 끌어갈 수 있는 섹터는 역시나 코스피는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별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장주 하셔도 됩니다.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묶여 있는 종목은 또 뭘까요? 한미반도체. 그쵸? 한미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비전도 같이 뭐 경쟁 상대에 있을 거고.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테크윈, 그쵸? 그리고 뭐 아직 좀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들도 뭐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주의 종목이에요. 주의 종목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전략의 차이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더 무게를 두실 거라면 삼성전자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혹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도 있다면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묶여있는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중국 이슈가 삼전닉스의 단기 조정, 그렇죠. 단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 테슬라의 움직임이 저는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제 그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애초에 저는 단기 변동성으로 끝나겠다 엔비디아. 왜냐하면 결국 이게 계속해서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매크로 환경 쪽에서 그 미중과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결국 이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완화가 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들어볼 겁니다. 그때 뭐 반도체 가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왔고 또 하나 머스크 CEO가 그 270만 주죠. 10억 달러인가요?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약 1조 3,980억이 되겠죠. 1조 한 4천억 정도.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인수 관련해서 자사주 매입은 최대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두 번째, 멕시코 50%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거 모멘텀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 현대자동차에서 노사협의가 잠정 타결했다라고 합니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타결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켜주는 우려가 될 거고요. 자, 일단 멕시코 50% 관세 뭐냐면요. 멕시코 정부에서 이 FTA 미체 결국 대상으로 해서 최대 50%의 관세 부과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하고 국가의 대사관들하고 협의 중이다라는 기사가 원래 여러분 11월 11일 날 나왔어요. 7월 11일 날 나왔습니다. 보면 이제 뭐 멕시코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등 대사에게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관련 국가들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관세가 예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이렇게 해가지고 총 1463개 품목을 선정해서 이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자동차에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 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이 캐나다에 생산 시설이 있어가지고 캐나다에서 만들어가지고 캐나다로 납품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실적이나 이런 관세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멕시코로 수출하는 이런 2차, 3차 벤더들 혹은 영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부품 관련된 종목들 관련돼 보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 멕시코 수출 기업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 어떤 전진 기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혹은 에너지 인프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 멕시코로 진출을 좀 지속해서 늘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번에 정부의 그 멕시코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는요, 아무래도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올라갈까요? 가격 상승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엔진, 변속기, 핵심 부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원가 상승도 마찬가지고 현지 시장에서 타격이 점유율에 면에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 자동차 부분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철강, 알루미늄 이런 쪽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어차피 진짜 주식은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해서 쭉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업데이트가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긍정적으로 협의가 됐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들 멕시코 관세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가 뭐 있죠? 지금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관세 격차가 이제 10포인트로,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과의 관세 격차가 10% 포인트로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성차 업체라든지 부품사들의 수익성 악화에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까지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관세 영향이 좀 상당히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완성차 업체 부품주, 이렇게 완성차 업체에 우려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말씀드린 거지만, 결국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대차, 그쵸? 기아. 어제 아마 이런 소식 때문에 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밀렸습니다. 그쵸? H1만도.
이 종목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들은 멕시코에 그래도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롱인더, 현대위와 이런 종목들, 하나논 시스템. 근데 지금 굳이 자동차 부품 쪽을 지금은 보면 안 되겠죠.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될 때까지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슈 이야기 드리면서 관련된 종목들 같이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드리는 건 여러분들 매수 추천의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점 다시 한번 공지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제가 멕시코에 대해서 철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멕시코 다음에 철강 어떤 걸까요? 어제 최근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물론 시장은 좋아요. 지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주도주들이 올라와주고 있고 물론 조선 그동안 주도주였던 조선에서 조금 밀림이 있습니다만 그 외적인 다른 종목들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더 강해져. 그러니까 테마주들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그 상승폭이 좀 크고 그렇죠. 이런 테마성 혹은 뭐 이슈 일정상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씩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그러니까 방망이 짧게 가지고 공략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슈화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알래스카 LNG 이것도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가요 이번 올해 안에 그러니까 최종 투자 결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은 아시죠, 여러분들? 뭐 1287km에 달하는 송유관 건설해서 LNG 터미널 설치해서 생산실 조설해갖고 LNG 빼서 하는 거 이런 거 물론 이제 부담적인 부분이 비용 부담이라든지 정책 환경 리스크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는 부분들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함께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인트 벤처식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조인트 벤처식 설립을 해서 하는 쪽이 나아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합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여기 같이 껴있어야 맞물려 있어야 미국에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미국 기업과 연관돼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미국 트럼프라면 누굴 챙겨줄까요? 한국 기업, 미국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미국 기업, 자국 기업을 챙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초기 투자 규모 같은 경우는 약 44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약 65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전 시기는 2030년 초반이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25년이고 2030년 초반이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안 되면요, 또 3선이 안 되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골치가 좀 아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라든지 기업은 지금 참여 가능성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참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골치가 아프긴 해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의 투자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투자도 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통화 스와프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어쩌면 이것도 공을 미국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화 스와프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전에 했던 게 제가 알기로 한 300억 달러 정도 규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300억 달러를 훨씬 넘는 규모의 통화 스왑을 원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부분도 있고 자 LNG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한국 정부와 기업 참여의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민간 부문 쪽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국 프로젝트 개발사인 글렌파른과 협약을 맺고 연간 약 100만 톤의 LNG를 20년간 도입하는 오프테이크 조항을 포함한 그 계약을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봐야 되고 아까 철강에 대한 우려가 멕시코에 나온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 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송유관의 어떤 강제 공급 이런 철강 부분이라든지 연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보통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했을 때 그러니까 철강 쪽, 세아제강 이런 종목들. 물론 지금 이 종목이 바닥을 좀 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 종목을 보시라는 거 아니고 이 일정들이 나오고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 이런 철강 쪽에서도 움직이 나왔다. 특히나 뭐가 많이 움직였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넥스틸, 뭐 휴스틸 가까이 하니까 좀 잘 안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있을까요? 넥스틸, 휴스틸 다음은 뭐예요? 하이스틸, 그쵸? 이런 종목들 나왔고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관련된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쵸? 어쨌든 근데 이게 철강뿐만이 아니고요. 후판을 생산하는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의 역할도 중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사업이 본궤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뭐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양스택, 그렇죠? 그리고 뭐 한택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 정도 이런 종목들이 단발성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아까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LGD 플러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했었어요. 물론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또 이 부분에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좀 껴맞추기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좀 호재가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애플 아이폰용 6기 OLED 패널 수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 파주 소재에 있는 공장 라인 증설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 BOE가 담당하던 그 아이폰용 패널 물량 일부가 LG 디스플레이로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떤 글로벌 재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그 미국에서 중국 기업 퇴출에 대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OLED 관련해 가지고 반사 수혜를 입었던 최근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LG 디스플레이가 이 물량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한국산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들은 결국 중국의 그 아이폰 패널 공급 비중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비중을 LG 디스플레이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지금 미국 정부에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증설에 대한 모멘텀은 장비 업계에도 훈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수혜가 낙수 효과라고 하죠.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관련된 종목들 같이 볼까요? 그냥 빠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섹터에 같이 묶여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성 ENG 같은 경우 얘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 어떻게 관련해서 OLED 생산하는 클린룸 장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한 낙수 효과가 누린다면 이 클린룸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될 거고 신성이 엔진 이거 말고도 태양광이라든지 또 반도체 뭐 2차전지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ESS 관련한 여러 가지 좀 섹터가 많이 묶여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LED 장비라든지 뭐 OLED, 태양광,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같이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물론 이제 관련 이제 상장이 안 돼 있는 종목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주성 엔지니어링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아까 주성 엔지니어링 뭐 때문에 제가 이제 반도체도 맞지만 지금 이렇게 OLED 쪽으로 보냐면 지금 그 산화막 그 증착 장비와 함께 그 또 다른 증착 장비가 하나 있잖아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여기에 사업을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좀 종목에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더 보면 우리 보통 선희 시스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야스, 그쵸? 핌스, 그쵸?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프로 2000
이런 종목들도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그쵸,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원익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에서 좀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길 바라겠고, 바로 또 이어지는 박한필 대표님과의 또 공부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체킹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투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